안녕하세요. 외과의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이제 전면 파업을 해서 병원에 우리 인턴 선생님, 전공의 선생님이나 수련 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병원에 남아서 이렇게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전공의 선생님들의 파업과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달리고 댓글 중에는 내용이 다양하게 달렸죠. 응원하는 글도 있고 또 비판하는 글도 있고 또 의문을 제기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피드백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과 파업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파업을 하는 걸까요?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정부가 그 이의를 묵살한다든지 또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 없잖아요. 그냥 묵살했구나 수긍하고 계속 있는 방법이 있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지금처럼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기에는 이런 전문가적인 양심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허락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건데 우리 의사들은 의학을 배우고 하면서 치료하는 걸 배우면서 항상 어떤 이상이 있고 병이 있으면 진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진단이 이루어지면 그 진단에 따라서 어떤 정해져 있는 치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그러한 문제들은 의사들도 인식하고 있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말하는 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용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일개 아주 사소한 문제 같으면 괜찮은데 아주 의료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또 제도라서 결정이라서 용납을 못 하고 계속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정부의 이때까지 어떤 그런 행동 방식과 또 지금 또 국회가 또 이 법이 이제 신청이 되고 제청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일사불란하게 또 제정을 할 만한 국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이렇게 서둘러서 어떤 파업이라는 진료를 어떻게 공백을 한 그런 걸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사만의 울타리 생각, 결국 힘들고 돈 문제다. 참 한심하다. 항상 국민은 의사의 진료 시간이나 회진 시간의 짧음에 불만이고 항상 전공의들 숫자 부족에 의료 과실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만 의사가 부족하다고 다를 때는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 답답하다. 그래요. 이게 의사가 늘어난다고 진료 시간이 늘거나 회진 시간이 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요소가 있습니다. 진료 시간이 짧고 회진 시간이 짧고 아니면 외래 진료 시간이 짧은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외래 진료 같은 경우에는 외래 시간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떤 봐야 될 환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많이 몰려오시면 그 정해진 시간에 그 환자를 다 어떻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짧게 진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게 오시면 좀 더 얘기를 더 나눌 수가 있고 진료를 더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개원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원한 의원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입을 벌어야 되는데 이 환자를 많이 봐야지 어느 정도 숫자 이상 봐야지 유지가 되거든요.
그 수가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래서 그 환자만큼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래 보면은 그 적당한 환자 수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오래 보이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의 경우에는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 회진을 돌더라도 환자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노력하고 또 제가 관심이 가거나 또 걱정이 되는 환자 같으면 하루에 뭐 2번이든 3번이든 다시 가서 또 보고 진찰하고 얘기 나누고 하거든요. 물론 뭐 모든 의사가 저같지는 않습니다. 저같지는 않고 안 그러신 분도 많고 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외래 진료 시간이 늘어난다든지 회진 시간이 늘어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과는 그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의사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일인데 파업을 해서 환자와 국민에게 치료가 지장되게 만드는 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의사의 숙명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고 거기를 벗어나는 것은 의사의 숙명에 어긋나는 일이죠. 맞지 않는 일이죠. 그것을 이제 무기 삼는 것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의사의 숙명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거라고 이용하는 것도 나쁜 거죠. 그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거 아니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아니라고 해본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게 나오게 되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파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너희들 숙명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밀어붙이고 한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 어떤 손해는 고스란히 어떤 우리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다 돌아갈 텐데,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 의사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유야 어찌됐건 국가위기 상황에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이러한 파업을 하는 의사의 행위는 분노하게 된다. 위기가 지나가고 밥그릇을 지키기도 늦지 않느냐. 분명히 이번 문제는 밥그릇 지키기는 아닙니다. 밥그릇 지키기는 아니고요. 또 이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뭐 어떤 또 여야 간의 합의가 있고 논의가 있고 또 여계와의 어떤 이익단체와의 또 합의가 있고 이런 논의가 있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빠르게 진행돼 가지고 그런 단계가 이미 다 지나버리고 이제 법안이 제출되고 상정되고 통과되는 일만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코로나 위기와 관계없이 이게 진행돼 버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위기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은 만들고 나서 법을 다시 없었던 일로 하거나 수정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국회의 어떤 여당과 야당의 분포상으로 봐서는 더구나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지나고 나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 같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을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그래서 이런 의사 중에 나는 진정으로 어떤 물질적인 이득은 필요 없다라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인간에게는 탐욕이 있고 항상 이기적이죠. 그래서 뭐 의학이라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인간의 어떤 이런 이기심들이 개인의 어떤 이기심들이 모여서 그 하나의 어떤 그 사회나 나라를 발전하는 거죠. 어떤 발견하려는 이기심, 진리를 발견하려는 이기심,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게 되죠. 더군다나 저의 이기심은 제가 환자를 한 명 더 보고 아까 뭐 회진을 더 빨리 많이 돌고 뭐 환자를 더 본다고 해서 제 월급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기심은 이 환자를 낫게 하고 싶다는 이기심 때문에 낫게 하겠다라는 그 이기심이 환자를 치료하게 되고 환자를 더 관심 있게 되고 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그런 이기심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소득에 관계없이 자기 수입에 관계없이 그런 이기심들이 다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탐욕 이기심이 물질적인 탐욕 이기심도 있지만 우리 의사들은 대부분이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그런 이기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이 파업을 하면 파업을 잘 하지도 못하죠. 파업이라는 것을 결정하기도 참 힘들었죠. 진료 현장을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런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그런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그런 이기심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시장 경제 관점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뭐 보충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매번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빈곤층이 지금보다 더 돈에 좌우되는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그래. 이거는 빈곤한 계층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가 또 상승하잖아요.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진료비도 뭐 조금씩 오르겠죠. 오르게 되면 이 빈곤한 계층은 그걸 따라갈 수 없는 빈곤한 계층도 있고 어떤 현장에서 보면 그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계층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층은 그러한 분들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고 아닌 분들은 그걸 감당해야겠죠. 어떤 평소에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감당하시고 그걸 감당이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으로 빈곤하신 분들은 어떤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통해서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했죠? 이게 의료라는 거는 어떤 값이 매겨져 있잖아요. 어떤 재화기 때문에 서비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낮추면 낮출수록 그 수요가 아주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낮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높일 수도 없는 거예요. 높이면은 또 이런 빈곤한 계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높이든 높이지 않든 항상 빈곤한 계층은 존재하잖아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어떤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어떤 걸 도와줄 수밖에 없고 또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당장은 어떤 나라가 복지제도로서 지불해 주더라도 나중에 추후 구상권을 통해서 계속 이제 환수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어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떤 도덕적 해이나 이런 문제도 항상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빈곤한 계층의 문제는 뭐 의사들이 어떤 뭐 수입을 올려준다고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거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통해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쟁 체제에서 경쟁에 처진 의사들이 자연적으로 어떤 부족한 부분으로 이동을 유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에는 의사 수가 너무 부족하다. 예, 경쟁에 처진 의사 선생님들이 부족한 곳으로 이동하게 하겠다. 경쟁에 처진다는 게 좀 능력이 부족한 분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어떤 기피과, 인력이 부족한 과에 와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런 부족한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고 싶습니까? 또 아니잖아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항상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치료받고 싶으시잖아요. 받기 때문에 어떤 의사 수를 늘려서 경쟁에 처진 사람들이 그쪽에 가게 하겠다는 거, 그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죠? 물론 뭐 의사들이 한 해에 3,000명 나면 그 중에 뛰어나신 분도 있고 덜 뛰어나신 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다 있긴 있거든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또 경쟁을 해서 거기에 뒤처진 분들이 그쪽 가게 하겠다. 그런 건 좋지 않고 서로의 한 해에 나오시는 그 의사들 중에 우열은 있지만 그분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의 자기가 환자를 낫게 하고 싶은 이기심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자원해서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또 우열이 있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또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쟁에 처져서 배치된다기보다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적성에 맞게 자기의 환자를 낫고 싶어 하는 그런 이기심의 발로로 선택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고 그 피해로 인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의 기본권 침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런 정책의 정당성은 정부에 있는 거니까 지금의 어떤 정부의 정책도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기본권 침해가 어떠한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정의하기 어렵고. 그런데 정부가 그러면 생활에 지장이 뭐죠 이게?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기본권 침해가 안 일어날 정도 같으면 침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말이죠.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과 어떤 공공의 어떤 이익이 서로 배치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럴 때는 어느 것 하나가 좀 더 강해지면 하나가 침해를 당해요. 개인의 자유가 이익이 너무 올라가면 공공의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면 개인이 항상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위치거든, 위험한 경우거든요. 이게 항상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보면은 공공의 이익을 많이 중시해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작은 집단의 이익을 집단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거를 조금 침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는 이제 소수잖아요. 소수고 다수의 국민들보다 소수기 때문에 어떤 의사의 어떤 개인 기본권의 침해가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기본권 침해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가가 하는 게 정당성이 있지 않느냐. 예, 이게 조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위험한 발상이라서 너무 이제 공공의 이익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면 사회주의로 흘러갈 수 있고 또 개인의 자유를 너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또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지기도 하죠. 혼란해지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잘 균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긴 합니다만 말처럼 뭐 이렇게 쉽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할 정도의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근데 아무도 기본권 침해 당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의견은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발상이고 항상 이제 의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기본권이나 자유는 항상 존중되어야 되고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항상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의사의 기본권에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공공의 이익을 부합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방법인지. 근데 지금의 방법은 벌써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기본권을 많이 침해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입이 높은 과에 인력이 몰려서 수입이 낮은 과에 인력이 부족해졌다면 수입이 높은 과의 수입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것도 어떤 그 직업의 수입을 높였다 낮췄다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상당히 또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 수리하러 오신 목수님의 어떤 수입을 올렸다 내렸다 하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나 어떤 사회에 공인된 단체가 어떤 직업에 연봉이나 월급여가 너무 높다 낮추자, 어떤 그 직업의 급여가 너무 낮다 높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월급을 주지 않는 이상 그죠?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어떤 수익을 얻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 건강보험 제도가 어떤 수가라는 걸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가를 조절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어떠한 기준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지가 좀 불분명하잖아요. 다 힘들게 일하고 하는데 그죠? 뭐 세상 모든 직업이 편한 직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의사들도 힘든 직업이 의사라는 직업이 힘든 직업 중에 하나긴 합니다. 편한 직업이 아니거든요. 편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입이 높은 과의 수입을 낮추고 이쪽을 올리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맞춰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런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 많이 될 것 같고 이 건강보험제도가 그런 수입을 어느 정도 노력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이런 걸 맞추는 게 좀 쉽지 않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의사가 많이 딸리면 외국에서 유능하신 분 초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안 올 것 같은데요. 그죠? 외국에서 오신 분도 돈을 벌려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으면 우리나라 의사한테 많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외국에 또 유능하신 분이잖아요. 유능하신 분 외국의 수가가 더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오실 것 같아요. 정원 확대를 왜 반대하느냐? 우리 지역에 큰 병원 가도 치료 못한다고 하고 예약 잡아서 힘들게 차 타고 멀리 있는 대학병원 갔는데 진료 5분 보고 다시 오고 예약 잡고 또 갔다 하고 그래서 빨리 치료해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잘 안 되고 안 되시는 경우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질병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이 공공의대를 만들고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이런 치료되기 어려운 병이 치료가 잘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의사 수를 많이 늘리고 한다고 내 집 옆에 대학병원이 생기거나 농촌 취약 지역에 아니면 대학병원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 운영은 또 어떻게 할 건가요? 이게 또 적자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수입이 이루어져야지 그 큰 병원도 이루어지죠. 지금 어떤 큰 광역시가 아닌 작은 도시에 있는 대학병원에도 대학병원이 있지만 의료진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지금 새로 공공의대를 만들고 뭐 병원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지금 원래 있는 작은 중소도시에 있는 대학병원도 잘 되지 않는데 새로 짓는 게 잘 될까라고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죠? 일손이 딸리는 분야에 일손 증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시 생각하시나요? 12시간 이상 초과 근무라면 의사 증원을 하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 아, 예. 의사를 늘린다고 지금 잘 하지 않으려는 과에 의사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새로 늘려도 그분들은 또 인기 좋은 과로 가려고 하겠죠. 그죠? 인기 안 좋은 과는 지원 안 하고 안 하겠죠. 그죠? 그런 일이 계속 생기겠죠. 인위적으로 거기에 인기 없는 과에 계속 배치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의 어떤 그런 기조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개인의 자유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보다는 개인의 자유도 존중하면서 침해받지 않으면서 어떤 공공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건강보험 제도의 한계를 얘기했는데 그럼 민간보험으로 전환을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시냐? 그래요. 건강보험이 만들어진 지 한 3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좋은 제도이긴 한데 지금의 어떤 그런 깊이 되는 과의 인력 문제라든지 그런 결국 의료진이 희소한 거잖아요. 그런 깊이과에는 그 의료진의 희소성 그리고 어떤 치료도 과거와 달리 어떤
질병의 치료도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진로도 높아지고 했던 거. 그리고 또 물가 상승.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어떤 진료했는 거에 대한 어떤 지급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건강보험상에서 건강보험 제도에 드러난 문제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느냐, 이때까지 어떻게 잘 해결이 됐느냐를 봐야 되는데 의료 공급자인 측면에서는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된다면 굳이 건강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에서 벗어나서 다른 보험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건강보험제도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의료 공급자가 제기하는 그런 문제를 무시하는 것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하다면 건강보험이 있는 채로 또 다른 보험이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해결하지 않는 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생긴 문제들, 희소성이 있는 그런 인력들, 그리고 의료의 질이 계속 높아지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수가의 문제, 그리고 또 또 뭐죠? 물가 상승에 따른 또 수가도 저도 인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요즘 인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인상의 문제,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고민하고 고민해도 안 되고 이 건강보험제도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 내린다면 다른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 달린 거 몇 개밖에 안 뽑았는데 시간이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20분 넘었습니다. 지루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